95%의 가격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하단 밴드를 터치하면 매수를 해야겠다. 상단 밴드를 터치하면 매도해도 되겠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5%의 상황이 나왔다. 밴드가 뚫렸는데 거래량이 많이 생겨가지고 추세가 확장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추세에 맞게 베팅을 하는 것, 이게 전부거든요. 안녕하세요. 차트 천재 김선재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투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 하나는 월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왜 월가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 월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단타, 솔직히 무서우시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단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것 두 개, 비트코인과 단타가 모두 결합한 것, 비트코인 단타는 또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생각을 먼저 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사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음, 예를 들어서 A 종목이 좋대, B코인이 좋대, 이런 식으로 소음을 듣고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종목 하나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리스크가 낮고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리스크가 낮고 변동성이 크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트코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반대되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종목 하나 제대로 분석할 줄 알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만 알면 비트코인조차 리스크가 낮은 자산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타가 무서운 이유는 단타했다가 많이들 잃었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단타를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를 추천하지 않으신 분은 보통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것,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실 텐데, 저는 이게 사실 단타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금이 아니라 투자잖아요. 내 돈을 태우고 이 돈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라고 하죠. 이런 점에서 일단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리스크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리스크는 시간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는 것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적인 리스크도 분명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크거든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한다, 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비트코인에 내 돈이 투입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내 돈이 투입됐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내 돈이 그 기간 동안 물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내 돈이 투자하는 기간 동안 물린다, 그만큼 내 돈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스크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보다는 시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시간이라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단타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목표 수익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목표 수익이 1000%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 수익이 15%건 5%건 이것을 반복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대로 5%를 벌고 15%를 버는 방법을 알면 이게 결국 누적되어서 언젠가는 1000%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루라는 말을 붙였는데 하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달이 되었건 하루가 되었건 기간적인 목표를 꼭 설정해 주셔서 이 기간적인 목표가 출금을 해서 결론적인 리스크를 좀 더 낮출 수 있게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단타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복리의 마법을 떠올리시고는 합니다. 여기서 마법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분명 복리는 좋아야 하는 것인데, 복리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수익을 낼 때 1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절을 칠 때 1패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승 할 때도 10%를 벌고 1패를 할 때도 10%를 잃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1승 1패 이렇게 하면 결론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1.1 곱하기 0.9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0.99가 됩니다. 0.99라는 값은 1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잃게 되는 것이죠. 2승 2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와는 상관없습니다.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요. 1.1 곱하기 1.1 그리고 0.9 곱하기 0.9 결론적으로는 0.99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돼서 n승 n패를 한다면 0.99의 n제곱이 되겠죠. 1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시드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리의 마법을 정말로 누리려면 1승을 할 때 그 퍼센트를 10%가 아니라 패배를 했을 때 퍼센트보다 더 높은 예를 들어서 30%를 버셔야 하고 승리하는 횟수가 패배하는 횟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나가 월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표는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밴드의 폭은 넓어질 경우 마냥 넓어질 수는 없으며 좁아진 채로 계속 머물지도 않는다. 좁아지려면 넓어지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넓어지면 좁아지는 쪽으로 운동성을 갖는다.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를 킨 차트의 모습인데요. 밴드라는 것은 이 파란색 부분을 말합니다. 흰색이 22평선, 주요 지지 혹은 저항으로 작용하는 선이고 여기서 윗부분,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을 상단 밴드, 아래에 있는 선을 하단 밴드라고 하는데요.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의 간격을 밴드 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말했었던 것처럼 밴드가 넓어진다고 할 때 무한정 넓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좁아지며 밴드가 좁아지는 과정에서도 무한정 좁아지지 않고 결국에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그러면 왜 월가에서 사랑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월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볼린저에 의하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 가격이 95%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밴드를 보면 밴드 안에서 진행되는 가격이 95%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95%라는 것 꽤나 신뢰가 있는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에서 하단 밴드를 찍으면 상단 밴드로 가고 상단 밴드를 찍으면 바로 다시 하단 밴드로 움직이려는 성질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하단 밴드 근처에 있었던 가격이 상단 밴드로 움직이고 다시 하단 밴드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다시 상단 밴드로 또 움직였는데요. 다시 하단 밴드로 움직였다가 상단 밴드로 갔고 다시 22평선 주요 지지 아니면 저항 라인이라고 했죠. 상단 라인으로 갔다가 다시 하단 라인으로 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볼린저가 가격의 95%는 어차피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하단 밴드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상단 밴드에서 매도를 한다면 꽤나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린저가 제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RSI는 상승을 했고요. 지난번에 상승 다이버전스에서도 배웠으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는데 가격이 하단 밴드까지 터치를 했다. 그러면 혹시 상단 밴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고 RSI가 상승을 했는데 하단 밴드를 터치하는 것까지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무려 4% 가까이 올라주면서 상단 밴드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는 상단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 그리고 그 중간에서 22평선이 주요 지지 아니면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월가 트레이더들이 사랑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은 95%인 보편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의 그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00%의 5%라고 하면 정말 특이한 상황이 맞죠? 근데 이 특이한 상황은 추세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95%의 가격 흐름은 밴드 폭 안에서 움직이는데 나머지 5%는 밴드의 밖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 상황은 추세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한 상태로 옆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밴드가 뚫렸는데요. 밴드가 뚫릴 때 거래량이 많이 튀었습니다.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를 켰고 이 볼린저 밴드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는데 상단 밴드나 하단 밴드가 뚫렸다 하면
추세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추세 위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추세 위에 올라타라는 말에 맞게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밴드가 뚫리고 나면 이렇게 22평은 지지 아니면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하면서 이 추세 쪽으로 계속 움직임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이 있다는 점, 이게 5%에 해당되고 5%가 중요한 추세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례를 볼 건데요. 이 지점에서 보면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거래량이 많이 실렸으면서 이렇게 하단 밴드만 계속 터치를 하면서 밴드를 찢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상단 밴드를 찢으면서 22평선은 지지선으로만 작용을 하고 계속 가격이 상승 추세로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거래량이 많이 실림으로써 밴드가 뚫렸고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22평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가격이 계속 흐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한번 매매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 중에서 저는 두 번째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을 바탕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튀었죠. 근데 하단 밴드를 찢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밴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숏 포지션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래량이 튀었고 밴드를 찢은 상황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는데 추세는 터지면 계속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가격이 하락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2평, 이 주황색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지 못했는데 22평선이 지지나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추세가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포지션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밴드가 이 부분에서 좁아지고 있다가 상단 밴드를 뚫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가 이렇게 뚫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밴드 폭이 넓어지면서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매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상단 밴드를 뚫고 거래량이 많이 실린 것을 보고 베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와주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모습이고, 이렇게 가격은 올랐는데 RSI는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포지션을 종료를 하시면 이만큼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크가 나오는 사례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상단 밴드를 터치를 하면서 22평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가격은 올랐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상황.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 폭이 넓어지면서 거래량이 확장이 됐죠. 볼린저 밴드에서는 계속 상승 추세가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뜬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아래로 베팅하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락 다이버전스를 근거로 근데 거래량은 이제 많이 나올 거니까 많이 이렇게 쳤으니까 밴드폭은 확장되겠지,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해주시면 실제로도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가격은 하락했는데 RSI는 올랐네, 여기서 포지션을 종료하면 되겠다, 이제 22평선은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타 수익, 저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볼린저 밴드만 보시면 충분히 단타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볼린저 밴드가 말해주는 게 명확하잖아요. 가운데 22평선이 있고 위와 아래에 밴드가 있는데 95%의 가격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하단 밴드를 터치하면 매수를 해야겠다, 상단 밴드를 터치하면 매도해도 되겠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5%의 상황이 나왔다, 밴드가 뚫렸는데 거래량이 많이 생겨가지고 추세가 확장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추세에 맞게 베팅을 하는 것, 이게 전부거든요. 보기 쉽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트 천재 김선재였습니다.